르 홀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절대로 타인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20%는 신경도 쓰지 않고 80%는 당신이 문제에 처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입니다. 즉, 기쁨은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었던 친구, 지인과의 대화에서 나의 기쁨에 스치는 실망스러운 표정, 그리고 나의 슬픔에 대해서 스치는 기쁨의 미소를 상대방에게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들죠.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친구와의 대화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관계에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에 지쳐있는 여러분들께 감정 본색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와 상대가 비슷하다고 생각할수록 시기심은 강해진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조사를 위해 아이들에게 자신보다 성적이 좋거나 용돈을 많이 받는 가상의 친구가 등장하는 간단한 시나리오를 읽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친구처럼 될 수 있을지, 즉 획득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물은 다음에 시기심에 관해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이 조사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전에는 자신과 성적이 비슷했지만 이번 시험에서 자신보다 좋은 성적을 받은 친구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원래부터 자신보다 공부를 잘했었고 이번에도 자신보다 좋은 성적을 받은 친구가 등장합니다. 아이들에게 둘 중 어떤 글을 읽은 후에 자신도 친구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꼈는지, 획득 가능성에 대해 둘 중 어느 이야기에 부러움과 시기심을 느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공부와 운동 등 능력 면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대에 대해 높은 획득 가능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와 비슷한 상대가 얻은 행복이라면 당연히 나도 얻을 수 있다고 추측한 것입니다. 게다가 시기심의 대상과 내가 얼마나 비슷한지와는 관계없이 나도 상대처럼 될 수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즉 획득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시기심이 쉽게 유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기심을 느낀 후의 행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첫째는 노력으로 대표되는 건설적인 행동, 둘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하던 일을 그만두는 등의 회피적인 행동, 마지막은 상대의 험담을 하는 등 파괴적 행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 일을 잊으려 한다, 어쩔 수 없다면 포기한다 같은 회피적인 대답은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성장함에 따라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으면 때로는 포기가 상책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도 누군가를 시기할 때는 노력하거나 포기하거나 공격하거나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책에서는 질투란 인간이 타인의 행복을 싫어하고 오히려 불행을 기뻐하게 만드는 미움의 감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는 시기하는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심리를 조사한 수많은 결과가 있습니다. 저자 역시 조사를 통해 시기심이 샤덴프로이데를 강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저자는 대학생들에게 가상의 한 대학생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취업 합격을 취소당하고 애인에게 결별을 통보받는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읽게 합니다. 그런데 피험자들이 이 불행한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이들에게는 시나리오에 등장한 가상의 대학생에 관한 두 가지 정보 중 한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나 능력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은 대학생이라는 정보였고, 또 하나는 그다지 뛰어난 점이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정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피험자들은
같은 불행을 당했음에도 유리한 점이 많은 대학생이 당한 불행에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기심을 자극하는 인물의 불행을 더 기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시기심을 느끼는 사람의 심리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무언가와 관련해 상대가 더 뛰어남을 알아챘을 때 시기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심리작용을 상향비교라고 부릅니다. 상향비교로 자기평가가 저하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이 스스로 불행해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낫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를 하향비교라고 합니다. 하향비교는 나보다 열등한 사람을 보며 안심하는 심리작용입니다. 하향비교로 자기평가가 즉시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고양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기심을 자극한 사람, 즉 나의 자기평가를 끌어내린 사람이 불행해지면 상처 입은 자존심이 치유되어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인 감정의 시소게임에 본의 아니게 몸을 맡기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희미하게는 알고 있던 사람의 심리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보통의 사람이구나.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는 친구가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파할 때 같이 울고 친구가 기뻐할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대, 30대, 40대가 되면서 친구 때문에 혹은 가까운 지인으로 인해 나의 기쁨에 대해서 실망감을, 나의 불행에 대해 기뻐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수없이도 많아집니다. 이런 상대방들로 인해 우리는 심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의 상처들로 인해 집 밖으로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에 19세부터 39세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고립은둔의 이유가 1위는 취업실패 24.1%, 2위는 대인 23.5%, 3위는 가족 12.4%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가 관계의 상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상처를 자포자기 피하기만 하실 건가요? 감정 본색 책에서 조사한 결과 사람들은 원래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나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잘 살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주변 사람, 즉 회사 동료, 친구, 가족이 나의 기쁨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나의 아픔에 대해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의 본능임을 인정하고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응원합니다.